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김영석 교수 이기적 1순위 한 맺힌 삶 건강한 한 취사병 짬뽕 300인분 소풍날씨 촉 그리고 아들집 아닌 며느리집 60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100살을 넘게 살고 있는 김영석 철학 교수는 아직도 늘 깨끗한 모습과 건강하며 대중 앞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곤 해요. 글쎄 오래 살아도 지성과 영성이 끝없이 성장한다면 살만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대담 가운데 노 철학자에게 젊은 사회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1순위가 누구일까? 김 교수님 왈지체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힘들고 늘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늘 나더러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푸념을 늘어놓곤 했었어요. 우째 그렇게 자기 하고픈 골프만 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는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서서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듯 요즘 늙어가며 호된 심판을 받는 듯해요. 우리 집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들들도 엄마 편, 내 편은 하나도 없어서 가끔은 허전해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버리지 않고 평생을 보필하며 살아준 아내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과제가 이기적인 인간에서 탈바꿈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 1순위 이기적인 인간 본인은 어떠신가요? 6.25 전쟁통에 위로 형 둘이 피난길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말씀이 죽은 두 형이 아주 인물이 좋고 똑똑했다고 해요. 무슨 운명인지 딸 하나 없이 아들만 6 형제를 어머니는 낳았습니다. 두 형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집의 운명도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 전쟁통에 자식을 잃고 전염병에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생 자체가 비극의 소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향이 같은 평택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시골 대대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학까지 고학으로 공부를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대동아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경찰관이 되었으나 6.25를 맞아서 싸우시다가 몇 번의 목숨을 잃을 뻔했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피난도 같이 못 가고 전쟁터에 계셔야 했답니다. 서울 수복 후 어머니와 재회를 했는데 두 아들 잃은 난감한 만남이었답니다. 1959년 아버지 나이 39세, 어머니 33세 나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을 잃고 남겨진 어린 아들 넷을 부둥켜 안으신 어머니의 인생은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모든 게 부족하고 세상에 처음으로 배운 게 있다면 가난일 수도 있었어요. 당시 전쟁통에 양부모 잃고 고아원을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셨어요. 가난 가운데 아들 셋을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키셨던 철의 여인이셨습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두 아들의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으며 막내 아들이 심장마비로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삶은 비극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어쩌면 김약국의 딸들만큼이나 처절했어요. 내 운명은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연 없는 집이 어디 나뿐이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가슴 한구석에 한을 대물림 받은 것 같아요. 가난 들어서 한이 맺히고 너무 무식해서 한이 맺혀서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시골서 서울로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한의 감정은 소망입니다. 원하는 복수의 불길이 타지만 건강한 한은 긍정적 소망이에요. 많이 못 배웠으니 자식들은 많이 배우기를 원했고 자식 세대는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한이 맺히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오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맹인의 몸으로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진무를 보시던 강용우 박사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포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명언입니다. 특히 이 말씀 안에 우리의 한이 서려 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포자기를 한다면 거지처럼 구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유를 찾고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는답니다. 건강한 한은 방법을 찾는 긍정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어서 가치가 있어요. 원한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 우리의 한을 품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은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삶, 건강한 한, 소망과 희망 공감하시나요?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부산했어요. 아내는 짜장을 만드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큰 들통에 하나 가득 짜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약 100인분은 될 듯 싶습니다. 어제는 유타 짬뽕과 짜장의 날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공원에서 모인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100여 명 이상이 매주 나와요.
그 대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 온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쁘고 젊고 건강해 보여서 볼 때마다 정이 가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들이 배고픈 유학생들을 위해서 특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식사를 제공할 때마다 학생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들이 좋다고 하십니다. 헌데 어제는 그 어머니 대신 대학 교수 한 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짬뽕을 약 300인분 만드셔서 공원에서 짬뽕과 짜장 파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짬뽕을 만들 줄 아는지 물어보니 교수님 왈군에 복무할 때 3군단 장교 식당에서 취사병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하,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이 끝나고 주특기 하나씩은 받아요. 운전병은 610, 저는 유선 통신병 360으로 3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교수님 주특기는 취사병. 아무튼 최근에 뜨는 요리의 달인 백종원과가 아닌가 싶어요. 짬뽕 국물 맛이 기가 막혀서 저도 3그릇이나 먹었어요. 그 교수님 왈 짬뽕엔 야채와 해물이 많이 들어가야 국물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맵지도 않으면서 얼큰한 국물 맛이 환상이었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얼큰한 짬뽕 국물 맛에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음식 맛도 맛이지만 손수 학생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신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군대 주특기, 취사병, 짬뽕 300인분, 얼큰한 국물, 부럽죠? 연이어 이틀 연장 비가 내리더니 40도까지 내려가고 간밤에 벌써 산에 하얀 눈이 내렸어요. 성급하게 가을을 뛰어넘어서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제는 장롱에서 자고 있던 겨울 스웨터를 꺼내 입으니 따뜻해서 좋았어요. 집안이 쌀쌀해서 집안 온도를 보니 64도로 되어 있어서 에어컨 모드에서 히터 모드로 바꿔놓았습니다. 한여름 땀 흘리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너무 빠르게 겨울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대학들은 가을 방학을 맞았습니다. 친구는 방학 때 단풍 구경 겸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골프도 치고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글쎄, 간만에 가을 소풍 제안에 모두가 들떠서 뜬 눈으로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데 소풍 가는 날 아침부터 지긋은 비가 하염없이 내렸어요. 아무튼 이 상황이면 포기해야 하는데 소풍을 제안한 친구가 일단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남쪽으로 150마일가량 내려가려고 했던 기수를 북쪽으로 80마일가량 올라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거기도 단풍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밸리뷰란 골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워낙 골프장이 좋아서 티타임 잡기가 힘든 곳인데 날이 꾸준히 티타임이 열려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북쪽을 향해 달려서 도착하니 역시 이슬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조금 있으니 해가 나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촉이 유능한 친구 덕분에 골프를 즐겁게 치며 모두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며 저녁도 기대하지 못했던 흑염소탕으로 뜨끈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우리 동네에 비가 멈췄어요. 거기다 오늘은 모두가 기대하는 한인 골프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하루 기대가 돼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둘째,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다 쓰지 않는 성실하고 근면한 부모. 마지막으로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활동을 못했든지 병들어서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어요. 물려주기는커녕 목표가 짐이나 안 됐으면 합니다. 젊은 날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의 성적표처럼 노후의 평안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한때 아들 집에 골방 하나 얻어서 얹혀 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내는 무슨 헛소리냐 하며 아들만 믿고 사는 나를 멍청하다고 구박을 줬어요. 저는 그만큼 키워냈으니 당연히 받을 만하고 내 자식만큼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동부에서 유타로 이사 오면서 사실은 그래서 잠시 아들 집에 몇 달 기거한 적이 있어요. 아내의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얹혀 살 수는 있으나 눈치란 게 보이고 복병이 며느리였어요. 분명히 아들 집이 아니라 며느리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하하, 저는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는데 아내는 내가 아들과 살고 싶다는 꿈을 꿀 때 얼마나 한심했겠는지 몇 달 경험을 하고야 안나를 보고 이제 뭔가 알겠어 했어요. 저는 아들 집에 살 거라는 꿈속에 살았던 지난날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죽는 날까지 아들들에게 절대로 짐이 안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던 종업원 중에 나와 같은 용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 아버지가 공원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팔순에 자살한 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몇 년을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 집에 갔다가 작은 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지냈는데 뭔가 불편했는지 자살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리고 용띠인 친구가
불효자라 생각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용띠 친구가 불효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모진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식도 살기 빠듯한데 짐이 된다는 사실이 하루 이틀이지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늙어가는 노후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하며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누구나 인생을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며 한 번은 노후의 고독과 외로움을 진하게 견디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김영석 교수 이기적 1순위부터 시작해서 한 맺힌 삶, 건강한 한, 취사병 짬뽕 300인분, 소풍날씨 촉, 그리고 아들집 아닌 며느리집 60년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이기적 탈바꿈하고 싶으신 분들, 한 맺힌 삶 공감하시는 분들, 아들과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노후 고민과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건강한 한으로 사는 법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짐 안 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